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잘 쉬었어? 네. 자,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일 연속으로 내 관점을 올렸더라고. 네. 해서 그 관점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의 의견 얘기하면 돼. 근데 아마 뭐 내 생각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렇죠. 자, 일단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가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A, B, C의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 B, C에서 이거 퍼즈 각도선 뚫렸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어디까지 하락하냐?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는 하락한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만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뚫리면 하단선까지는 가는데 하단선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단선에서 반등해서 중심선까지는 갔다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올라간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냐 라는 댓글도 많았었는데 네. 그냥 무시했어. 네, 뭐 그러신 분들도 있는 거죠. 네. 네. 어떻게 계속 쭉쭉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랑 단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구분해서 들으시겠죠? 뭐 저희 오늘 보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떨어졌는데 파동 카운팅을 해보니까 이 파동 카운팅은 너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 2, 3, 4, 5 해서 그때는 요쯤 떨어졌던 상황이었어. 그렇죠. 261.8 살짝 넘은 상황.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재차 올라가거나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따져봐야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는 어쨌든 한 번 더 떨어져 가지고 3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지받았거든. 그렇죠. 세 번 정도 지지받았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30일 이동평균선인데 살짝 떨어져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일본 관점으로는 다 지지받았습니다. 네. 해서 지지를 다 받았고, 그 다음에 361.8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퍼즈 각도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 퍼즈 각도선을 뚫으려고 했지만 2번 정도 실패한 이후에 재차 돌파를 했다. 요런 상황. 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데 이 선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 요렇게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그냥 무난하게 하는 건 요렇게 올라가는 것, 요런 정도만 남아있다. 네. 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해당 내용을 어제는 영상에 안 올렸는데 해당 내용을 텔레그램이랑 X에다 올렸습니다. 여기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 뒤 되돌림 받는 중이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되돌림 받진 않았어요. 그냥 뭐 한 요 정도예요 지금 상황 자체 보면. 그리고 저점을 갱신해도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점을 갱신해도 요 아래로만 안 떨어지면 문제 없다. 네, 요 아래로 안 떨어지면 그냥 한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최악의 경우 한 10만 달러 정도에서 그냥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이동평균선으로는 잘 지지받고 있는 중이다. 아슬아슬하지만 네. 잘 지지받고 있는 중이다. 근데 요걸 양봉으로 하면서 어쨌든 더 올렸습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런 상황.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도 줄어들고 아래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뚫고 떨어진다고 한들 한 10만 정도에서 얘도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꽤 있다.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 떨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없고, 요렇게 좁아지면서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떨어지더라도.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하단선을 터치하고 중심선 근처까지 오면은 현금화를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지지받아주면 문제는 없는 거. 지금 요런 상황. 네, 그렇죠. 덧붙일 거. 요 파동 자체를 보고 있는 게 똑같은 파동을 보고 있는 거라 가지고 저도 결국에는 이게 ABC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일단 볼린저 밴드가 뚫렸을 때를 아직 생각을 할 필요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그렇죠. 나도 그래 사실. 네. 사실 이게 뭐 파동상으로는 476.4%까지 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은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하단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 사실. 그렇죠. 횡보한다고 치면은 뭐 여기까지 가가지고 한참 동안 뭐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더 좁아졌다가 중심서 의미 없어지고 그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방향이 결정된다고 봐야겠죠. 네. 저런 상황도 사실 딱히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네. 끝. 그래서 뭐 지금 상승 파동 보고 있는 건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네. 상승 파동도 내가 보는 거랑 거의 똑같네.
네, 다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1, 2, 3, 4, 5 해가지고 끝이 여기냐 아니면 한 번 더 해가지고 확장까지 일어나고서 끝이냐 그것만 이제 조금 아직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더 추가로 상승이 나오면은 확실해지겠죠. 네, 그 정도. 상승 파동은 뭐 지금 따질 건 아니고. 네, 이건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따져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횡보할 가능성도 역시나 있습니다. 네. 네, 횡보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 꼭 나쁜 거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네, 그래도 이왕이면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와주는 게 투자하는 입장에선 더 좋긴 하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그 해외에서는 이제 고점이 내년 1, 4분기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제가 다뤘던 라울팔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네. 왜 저는 10월, 11월 정도를 주장하는지 네,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굳이 제가 맞는다 이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채널에는 많이 없지만 슬금슬금 이제 쌍봉 이후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코인 시장에 절대라는 건 없지만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 차트뿐만 아니고 뭐 비트코인 차트로 봐도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 부장이 왔느냐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그리고 반감기 요 기간 이런 걸 따지면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 상승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관련해서는 내일 김프로랑 영상을 좀 깊게 다루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찍는 시간이 한 1시 한 20분 정도인데 영상은 좀 늦게 올라갈 거거든요. 영상은 뭐 한 5시 6시쯤 올라갈 것 같은데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얘기 없지? 네. 파이팅 한번 할까?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